자, 이모군란이라는 쿠데타, 갑신정변이라는 쿠데타, 군인 공무원들이 벌인 쿠데타, 젊은 일반 뭐 9급, 7급 공무원들이 벌인 쿠데타예요. 둘 다 누가 막아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모군란 청나라가 3,000명분에 구해줬고, 이 갑신정변도 청나라 군대가 강하게 개입해서 막아줬다고. 그럼 명성황후 입장에서 청나라가 너무 감사하겠죠. 쉐죠. 근데 문제는 이거 두 개를 막아주다 보니까 청나라의 입김이 너무 세진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에서 뭐 왕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들이.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막아준 건 고마운데 해도 너무하네. 아 짜증나. 저기는 청나라라는 사자가 우리 안방에 들어와서 나가질 않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명성황후의 뇌를 딱 하고 스치는 것이 뭐냐면 이재였습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견제한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막아줬다는 명분으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입김을 내고 있는데, 저기는 청나라라는 오랑캐를 러시아라는 오랑캐를 끄집어내려서 막으면 사자가 안방에 버티고 있으니 호랑이를 데리고 들어오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명성황후가. 그래서 청나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기는 러시아와 조약도 맺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거죠. 이 사건이 이제 러시아의 남하예요.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이 따뜻한 남쪽으로 진출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명성황후와 칠러 세력인 명성황후와 베벨의 합작품인 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청나라가 좋았을까요? 어떻게 좋아요? 싫지. 조선 우리 건데 러시아 니네가 왜 내려와? 일본 좋았을까요? 아이씨, 청나라만 꺾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웬 또 북극곰 짜증나. 제일 싫어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왜 싫으냐? 여러분들, 러시아는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쫙 펼쳐진 나라죠. 서쪽으로는 이 영국의 경쟁자였고 동쪽으로는 중국의 경쟁자였거든요. 만약에 여기는 러시아가 남하를 해서 조선을 먹었어. 이 러시아가 남하를 해서 조선을 먹었어. 중국도 먹고 여기는 일본도 먹겠구나라고 영국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기 있는 전라도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점령하고 이 거문도에 군사기지를 만들어요. 그 러시아 내려와봐. 나랑 한판 붙게. 와봐 이 자식아. 와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의 땅에서. 그러면 지금 러시아는 남하한다고 그러죠. 여기는 청나라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일본은 우리 먹으려고 침 흘리고 있죠. 영국까지 또 웬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의 운명이 딱 이 그림 아니에요. 일본이 청나라가 저기는 코리아를 갖다가 어떻게 한번 딱 낚아보려고 하는데 저기는 러시아가 나타나서 담배 꼬나물고 딱 보고 있고, 그림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영국까지 나타나서 러시아 너 내려오나 가만, 완전 개판이에요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립으로 가야죠, 중립.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만국의 시작은 분열이라고. 이거 뭐 친청, 친일, 뭐 친러 이쪽으로 가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처럼 엄정 중립을 선언해서 완충지대가 돼야지 세계 화약고가 되면 나라 망한다. 이런 중립론을 주장한 게 바로 육일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고 성각자죠. 그러나 여기 있는 육일준의 중립론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관리들은 어떤 세력은 친일로, 어떤 세력은 친청으로, 또 명성황후 세력은 친러로 쪼개지게 되면서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정말 혼돈의 1890년대를 보겠습니다. 1890년대는요 4개 연도가 역사적입니다. 1895, 96, 1897. 간지를 적어보면요, 지금이 무슨 해죠? 간지가? 올해가? 자, 갑, 을, 병, 정, 진사, 오, 미, 신, 유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갑오을미, 병신, 정유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1894년 갑오년에 제일 먼저 뭐가 벌어지냐면요,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집니다. 또 동학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거 종교예요, 종교. 왜 1860년에 영국, 프랑스가 중국에 베이징을 먹었다고 그랬죠. 여기에 충격받은 우리나라의 몰락한 양반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든 민족 종교예요. 근데 이름이 동학인 걸 보니까 서학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서학이 뭐예요? 크리스트교죠. 크리스트교에 반대한다. 그래서 이 동학은 이름 자체에 반외세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봉건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 게 이 동학의 교리에는요, 인내천이라고 있어요. 시천주가 있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천주님을, 이 천주는 캐톨릭의 그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하늘님, 하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가 하늘이다라는 뜻이에요. 시천주 하셨어요? 했어요? 하느님이네. 나도 시천주 했는데. 직업이 뭐예요? 아, 영의정이요? 나는 저 백정이요. 지금 돼지 한 마리 잡고 하시오. 우리 같은 하늘님이니까 오심증여심 마음 통하니까 악수 한번 합시다. 이게 뭐예요? 평등사상이에요. 당시 조선의 체제에서 평등사상은 성리학적 신분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죠. 그래서 최재우가 사형당한 거예요. 그럼 최재우 죽었으면 종교가 없어지나? 이제 이대 교주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종교화시킨 게 저기는 동학이에요.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동학이 무서운 거예요. 단군 이래 농민이 벌인 어떻게 보면 난이랄지 민중혁명 중에 유일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정부의 사과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정부에 관철시킨 그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도 많고 논문도 많고 내신에도 자주 출제되고 수능에도 매번 출제가 되는 거죠. 단군 이래 최초로 농민들이 정부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그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 농민들은 어디에 살아요 주로? 곡창지대에 살겠죠. 그래서 전라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이. 그래갖고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전라도 이제 전봉준이라고 평범한 그냥 훈장 선생님이었는데 당시 그 전라도 고부 군수 중에 조병갑이라고 미친놈이 있어요. 너무 백성을 괴롭히니까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몽둥이하고 곡괭이 들고 관할을 습격한 게 그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키가 되게 작아요. 근데 몸이 단단했대. 그래서 별명이 녹두알이에요. 그래서 녹두 선생에서 녹두 장군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희한하게 뭐 독립투사, 뭐 민중혁명의 주역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많아요. 윤봉길 선생님도 그랬고. 이게 사발통문이 뭐냐면 이 동학농민 당시에 붙인 경문인데 저기 왜 사발통문이냐? 밥사발을 엎어. 그림은 원이 나오죠. 거기에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명을 하니까 오른쪽에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잖아요. 돌아가면서 해놨으니까. 이게 사발통문이에요. 그리고 이때 동학농민군이 정부군을 작사를 냅니다. 그 무기가 바로 여기는 장태라는 무기예요. 이게 원래 닭을 키우는 소굴인데 저기다가 이제 솜을 채워. 산 위로 올라갈 때 산 위에서 정부군이 총을 쏘고 활을 쏘죠. 그럼 장태를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총알과 화살이 거기에 박히겠죠. 그리고 밀고 올라가서 정부군을 곡괭이로 다 내쫓은 다음에 저 장태에다 칼을 이렇게 박은 다음에 굴러 떨어뜨렸대요. 그럼 정부군이 올라오다 으악 하면서 다 도망갔대요. 이게 당시 우리나라의 군대였어요. 그래갖고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이거 정부군이 연전연패를 합니다. 그 이 사람들이 당시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돼요. 성을 쌓고 안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때 우리 고종 황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거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구나. 10년 전에 이모군란 때도 그리고 갑신정변 때도 항상 우리나라에서 난이 벌어졌을 때 누가 막아줬죠? 청나라. 이번에도 막아주세요 청나라. 그러면서 청나라한테 SOS를 쳐요. 청나라는 신나서 달려옵니다. 왜? 그래 우리가 너의 아빠 맞지. 우리가 종주국이라고 그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여기 있는 태안반도로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때 청나라한테 기득권을 내주기 싫겠죠. 우리도 도와주겠으모니다. 그러면서 이놈들이 여기는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청나라만 불렀는데 흑심을 품은 일본까지 들어오니 큰일 났죠. 그래서 고종이 여기는 전주에서 야 해산하자. 빨리 우리 화해의 약속을 맺고 저기는 외국 군대 돌려보내자. 잘못했어. 원하는 게 뭐야? What do you want?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폐정, 잘못된 정치를 개혁해달라. 12개조를 주장을 합니다. 이 안에는요. 신분철폐도 있고요. 과부의 재가 허용도 있고 탐관오리들의 숙청도 있고 다양한 농민의 요구가 12가지가 있었는데 정부가 무조건 오케이를 해준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이런
외부적 상황도 있었지만 단군 이래 최초로 농민들의 주장을 정부가 관철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주에서 화해 약속을 하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끝난 거지. 그러면 그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러 들어온 청나라하고 일본은 계속 있어야 돼, 돌아가야 돼? 가야죠. 청나라는 간대요. 호라가라야 이가. 안녕, 빠빠. 그럼 저 가려고 그러는데 일본은 마음 먹고 들어와요. 이번엔 안 나간다. 못 가게 시몬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 당신들의 정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모니다. 당신들의 정치를 우리 맘대로 뜯어고쳐주게 시몬이다. 그러면서 경복궁을 점령을 해요. 일본 군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관리들을 위협을 해서 이때가 가보년이죠. 가보년에 수백 가지의 우리나라의 봉건적 폐습을 없애고 일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제도로 바꿔놓을 정치적 개혁을 단행했으니 이게 그 유명한 말로만 듣던 가보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아무래도 어떤 나라의 입김이 들어가겠어요? 일본이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나라를 바꾸겠다는 거죠, 법을. 그럼 청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면서 여기 3판 붙어. 이게 그 유명한 청일전쟁이에요. 근데 여기는 청일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벌어지냐면 평양, 전라도 이쪽에서 다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피해를 다 고스란히 입어요? 우리 농민이 입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운동을 다시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신무기를 들여요. 기관포를. 그래서 전부 다 많은 농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전봉준도 체포돼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 친구들 나이 때 할머니 품에서 들었던 노래인데 저는 우리 할머니가 동학농민군의 어떤 그 실패를 노래로 부르는지 전 그때 몰랐거든요. 이게 바로 녹두꽃은 전봉준 장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학 때 나온 이야기죠. 자, 어쨌든 여기는 동학농민운동은 단 1년 만에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